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11월 11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시 중 가장 덜 떨어진 놈 대구. 경남타운 마이너스 6.5, 마이너스 37% 폭락. 정말 오랜만에 거래가 일어났어요. 수성 해링턴 플레이스 마이너스 4.1억, 마이너스 43% 폭락처럼 비춰지지만 네. 그리고 간밤에 CPI 기대치를 하회하면서 나스닥이 대폭등을 하고 환율이 대폭락을 하고 채권값이 다시 치솟고 또 난리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물가는 여전히 7.7, 네, CPI 지수 여전히 7.7, 여전히 높은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정점을 지났다는 관측이 우세하면서 부동산 커뮤니티에도 보니까 벌써 가자라는 이야기가 벌써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좀 더 걸릴 걸로 보여지죠. 자, 대구 이런 덜 떨어진 놈. 자, 어디가 가장 많이 떨어졌나? 인천이 1위에요. 2위는 대전, 아니 2위가 울산. 좀 의외의 결과입니다. 2위가 울산, 3위가 대전, 4위가 광주, 5위가 부산, 6위가 대구예요. 6위가. 꼴찌 광역시 중에서 서울보다도 낙폭이 더 적습니다. 수도권보다 낙폭이 더 적습니다. 그동안 많이 떨어져서 지금 키 맞추기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어제 제법 큰 폭으로 물량이 늘어났었는데요. 오늘 매도 물량 좀 제법 큰 폭으로 줄어들 걸로 봤었거든요. 왜냐? 지난주 금요일에 이렇게 물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었거든요. 그에 비해서는 조금 덜 줄어들었다. 이런 느낌. 전세 물량도 예상보다는 덜 줄어들었다. 월세 물량도 예상보다는 좀 덜 줄어들었다. 전체 임대 물량도 예상보다는 조금 덜 줄어들었다. 18,300건대 임대 물량 유지하고 있고요. 거래량 막대 그래프 제가 바꿨습니다. 그 작년 거래 반토막 수준을 유지하던 모습에서 한 3분의 2 토막, 작년 거래에 3분의 2 토막을 유지하는 모습. 이 차트가 잘못된 지가 오래됐는데도 아무도 지적해주는 분이 안 계셔가지고 이 전년과 막대 그래프는 올해의 그 격차를 나타냅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다가 제가 이거 조금 잘못 나타나 있었습니다. 거래량은 800건대 정도 유지할 걸로 보이고요. 이 좀 특이한 현상이지 않습니까? 직거래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상당수의 직거래는 수성구에서 이루어지더라. 오늘도 한 4건 정도 신고되면 그 중에 1건 정도, 오늘은 1건 정도, 보통 때는 절반 정도 직거래가 나타나더라고요. 오늘 거래량 굉장히 적은 하루였죠. 25건. 어제가 조금 많다 싶었죠. 하루 평균 한 30건 전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대구의 모습이고, 그렇게 결론이 지어진다면 일평균 26건 거래량 정도 형성된 걸로 보여집니다. 800건 전후의 거래량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경남타운 정말 오랜만에 거래가 일어났죠.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하는 모습. 하지만 17억 7,500, 이 전세 가격 보시면 또 놀라잖아요. 부산에 뭔가요? 3위 비치가 있다면 대구에는 경남타운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정도였나요? 네, 그 정도 굉장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면서 3위 경남타운 잠깐만 살펴볼게요. 경남타운 잠깐만 살펴보면은 2021년 1월달, 이제 거진 2년 세월이 다 되어갑니다. 그때 이후로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 이전부터 시작하면 사실 21년 1월에 거래를 제외하고 나면 19년 11월이 마지막 거래이기 돼요. 그때 8억 6천이던 것이 무려 2배로 점프하는 현상. 이런 현상은 잘 보기 힘들죠. 일반적으로 보기 힘듭니다. 보통 뭐 몇천만 원씩 이렇게 단위의 변화가 있다가 갑자기 2배, 거의 8억 가까운 100% 상승률을 보여주고, 그 이후에 과연 거래가 언제 또다시 일어날까 살펴봤는데 아주 오랜 공백을 깨고 1년 9개월 만에 거래가 이뤄졌는데 가격은 30% 이상 하락한 모습. 11억 2천. 이 굉장한 상승이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이 놀라운 가격의 상승이 없었더라도 지금 현재 시점에 여기에 점을 찍어 본다면 이런 모습, 네, 2배 정도 오른 모습이기 때문에 과연 수도권에서 비슷한 느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랐던 수도권의 가격이 이렇게 2단 점프했는 게 한번 풀썩 주저앉는 모습과 살짝 비슷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리 로스켓슬 62평형 고점 대비 30% 정도 떨어져서 5억 4천. 그래도 62평의 가격인데 10년차 조금 더 넘어갔는 62평의 가격이 인근 신축 9평 가격하고 거의 비슷한 가격이지 않습니까? 수동 효성 에랜드 플레이스 9억 5천. 사실 9억 5천이 좀 특수한 층이긴 하죠. 그렇게 따져놓고 보면 굉장히 폭락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9억 5천은 다락방이 있고 탑층이고 이런 형태였지 싶어요. 그래서 수동 효성 에랜드 플레이스 살짝만 복귀를 해보자면, 그럼 고점은 얼마였는가라고 생각해보면 9억 5천을 제외하고 한 7억 5천 정도 수준. 물론 7억 6천짜리 거래도 몇 건 있긴 하지만 한 7억 5천 정도가 고점이었다고 치면 실제 하락률은 고점 대비 한 30% 정도
요 정도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로 30으로 써둘게요. 제목에는 조금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했지만 어쨌든 30% 정도 하락, 안심력 코롱하늘채 20% 정도 하락해서 4억 2천, 센트럴파크 대연 15% 정도 하락해서 3억 6천, 메트로팔레스 5단지 5억 5천까지 했던 것이 3억 5천, 거의 35% 정도 하락인데요. 아마 요게 직거래건일 거예요. 수성구에. 그래, 여전히 직거래가 많다. 조금 더 특이한 현상은 뭐냐면 달서구의 거래 건수를 수성구가 가져간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달서구 거래가 별로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여기 이제 첫 번째로 달서구 거래가 나왔어요. 달서구, 수성구 합산한 거래량,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수성구가 상당 부분, 절반 정도의 지분을 가져가 버린 듯한 느낌. 아까 좀 전에 봤던 요건 직거래가 아니었나봐요. 마트로팔레스는 직거래가 아니었던 것 같고, 만촌 우방타운 2단지 요게 직거래였던 것 같습니다. 가격 40% 정도 하락했는 곳이 직거래는 나타났고요. 대구역 서희 스타일즈 24평형 가격 15% 정도 떨어졌다. 양호합니다. 이 가격 양호한 겁니다. 살짝 직거래 의심이 들기도 할 정도. 네, 대구역 서희 스타일즈 33평형 가격이 3억 3,300. 바로 들통이 나네요. 대구역 서희 스타일즈 33평이랑 24평이랑 가격이 같을 수가 있나요? 이 아래 것이 직거래일까요? 위에 것이 직거래일까요?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직거래일 것 같죠? 네, 크게 의미 두지는 않고 지나가겠습니다. 화성그랜드파크 구암동 3억 2천. 장기 영남 네오빌 비스타 34평형 3억 천. 요것도 거의 30%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이런 모습이 대구인데 다른 광역시들은 살벌하게 떨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부산이나 이런 지역들 보면 대구보다는 그래도 낙폭이 아직 덜한 모습이에요. 근데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대구가 천천히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다면 다른 지역들은 막 거의 수직 하락에 가까울 정도의 하락을 하면서 대구하고 다 키 맞추기입니다. 다 그놈인 형국으로 가고 있다. 대곡역 내미안 가격 30% 정도 하락해서 3억 초반의 가격을 겨우 지켜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월성 우방타운 오래된 곳이죠. 이제 30년 정도 지났는데 49평형의 가격이 2억 7천. 이거 아무리 오래됐지만 이 가격이면 괜찮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 네, 인테리어 비용은 좀 많이 들겠죠. 다시 하려면. 내당시형 가격 고점이 거의 4억까지 갔었는데 가격이 한 40% 가까이 떨어지는 모습. 대구도 이런 모습 많이 보이네요. 신조도 영조 킹덤 10% 이상 하락하는 모습. 신천 LH 고점 대비 거의 30% 정도 하락하는 모습. 2억 4천. 성서 무지개타운 31평형 가격 30% 이상 하락해서 2억 천. 앞자리가 막 다 바뀌어 나갑니다. 앞자리를 같은 자리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가격 쭉 내려와서 하단 부분 신암동 보성 1차 같은 경우에 제법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 이런 것도 알고 보면 또 직거래일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이 가격대 어느 정도 20%면 많이 하락하는 모습인데 지나치게 많이 하락하는 게 나오면 직거래일 확률이 좀 있더라. 건당 거래대금 11월 달은 살짝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거래량은 800건대, 800건대에 지금 계속 머무를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를 푼다고 하는 것이 지금 규제를 푸는 것은 대다수가 수도권을 위한 것이더라. 대구를 위한 것은 없더라. 지방을 위한 것은 없더라. 네.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6억 이상 거래량 지금 50건 되나요? 네. 6억 이상 거래 비중은 3% 수준까지 떨어져 있고요. 분양권 거래량 6건. 한창 때는 분양권 거래량도 좀 지났다. 거래량도 다시 좀 줄어드는 형국으로 가는 것 같고요. 분양권도 그렇고 매매도 그렇고 직거래 비율이 상당하더라.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높은 편이에요. 동대구 IBC 고점 대비 1억 정도 빠졌고, 달성 파크 브리지오 힐스테이트 고점 대비 1.6억, 이페란 세상 두리역 요거 29평형인가요? 27평형? 네. 가격 4억 정도 수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두류자이나 이런 것들에 비하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죠. 서대구 KTX 영무 예다음 84제곱미터 가격 고점과 차이가 2억이나 납니다. 2억이나 차이 난다. 굉장한 차이가 벌어졌네요. 자, 나머지 청라 헬스자이 어제 요거 조금씩 한번 거래 건수가 터질 때마다 충격을 안겨주는데 24평형의 가격이 3억 5천. 요거 한참 때는 5억 8천까지 갔거든요. 지금은 9평의 가격이 5억 8천 요 정도의 느낌인 걸 생각해보면 순간의 선택이 평수를 좌우한다. 순간의 선택으로 앞자리가 바뀐다. 이런 말들 많이 공감이 되실 듯 합니다. 전세 거래량 40건대, 연일 40건대 거래량에서 전세 거래 절벽 우려됩니다. 전세 전체 물량 대비 회전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회전율이 많이 떨어졌다. 196건 같은 날로 이어서 가보면 여름에 비수기 때랑 지금이랑 거래가 비슷한 느낌. 전세 고점 대비 가격은 한 70% 정도 수준 유지하고 있고요. 버머 라운 프라이빗 2차 전세 가격 4억 9천. 그럼 이거 매매 가격 여기 곱하기 2를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1, 2억 해준다고 하면은 한 11억까지 많으면 10억에서 11억 정도의 숫자까지 나와주는데요. 오늘 경남타운 가격과 견주어 보면은 그 정도 가격이 형성될 수도 있겠구나. 요 전세가율로 전세 가격으로 매매 가격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하시면 되겠고, 전세가율이 여전히 높다. 70%. 네. 고점 대비 70%라는 부분 관심 있는 지역들 살펴보시고요. 자, 2022년 신축이죠. 신축 월성 3정 그린코 아이들파크 전세 가격 하나만 살펴보면 2억 5천. 이제 남아있는 물량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로 접어들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전세 가격은 그렇게 큰 힘을 쓰고 있지는 못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세 비중 다시 전세 비중이 다시 조금 높아지나요? 전세 가격이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은 저 비율이 높아질 수 있을 텐데 여전히 높다는 느낌이 들고, 전세 가격은 2억 4천. 전년 동월 대비 비교해 보면 얼마인가요? 거의 3억까지 갔었죠. 3억까지 갔던 것이 지금 2억 4천 수준이다. 거의 전세 가격은 한 20% 정도 빠졌다. 20% 평균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 이러합니다. 근데 평균 전세 거래되고 있는 모습은 70% 수준, 30% 정도 빠진 모습으로 비춰지니까요. 많이 빠진 것도 있고 덜 빠진 것도 있고 뭐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하나의 계산해 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겠죠. 전세 가격대별 거래량, 역선 거래량 흐름만 살펴보면 이상하게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 부분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3억 미만 전세 거래 비중 79%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요. 4억 이상 전세를 사는 사람의 수준은 지금 살펴보시면은 언제 수준이냐면 2018년 수준. 2019년에도 그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4억 이상의 전세에 살고 있었는데 역시 이건 좀 금리가 무섭다. 그리고 물량, 금리, 가격을 더 떨어뜨릴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물량과 금리,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4억 이상 거래 비중 10% 이하로 내려와 있고요. 아파트 월세 거래량 41건. 월세 거래, 전세 거래가 같이 40건대다. 같이 거래가 적다. 그 중에 특히나 전세 거래가 더 적다는 부분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